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장수원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주제를 하는데 네. 2% 안 왔다고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PD가 2%안 튀어가지고 안 와도 그냥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권력이 네. 확실히 이제 안 대표님한테 기울었다. 안 대표님도 가끔씩 늦는 때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전 2분을 10시 늦든 기다려줘. 5분을 늦든 시작 안 합니다. 네. 근데 2%는 와 그냥 칼같이 시작해버려. 시작해. 뭐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수원 전세 사기? 음. 예. 전세 사기는 예전에도 뭐 여러 번 있었는데 요건 조금 유행이 다른가 봐요. 네, 그 전에 전세 사기는 이제 집값보다 전세값을 뭐 높게 설정해서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바지 사장에게 넘기거나, 예. 혹은 이제 피치 못해서 역전세가 벌어져서 그 후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가 되는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예. 여기 수원 전세 사기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뭐 집주인이 800채를 보유했는데 여기 이제 대거 한 뭐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4,500 가구 정도 야.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피해를 이제 입힌 사건인데, 이건 애초부터 그럼 고의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 그건 뭐 이제 경찰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예, 있어서 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들어보죠. 네, 거기 네. 과정에서 조금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여기 이제 공동담보라는 걸 통해서 여기 이제 그전엔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전셋집에 공동담보라는 게 들어가면서 세입자들도 조금 이제 어떤 그 집에 이제 들어가 있는 대출 규모에 대해서 오해를 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중심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네, 공동담보요? 네. 공동담보가 뭡니까? 이제 건물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빌라가 이제 한 20세대 정도 있는 빌라를 지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담보를 예를 들어서 1층 5가구만 묶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7억 대출을 받고 그 위에 이제 6호부터 나머지 20호까지 또 하나를 묶어서 이제 대출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대출을 받는 걸 공동담보라고 합니다. 빌라는 근데 각 호실의 집주인이 다르잖아요. 보통 101호, 102호, 네. 201호, 202호, 예. 301호, 302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공동으로 담보를 공동으로 담보를. 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 개별 등기가 돼 있어서 예. 과거에는 이제 호실별로 개별적으로 하나씩 그게, 하나씩 근저당을 했는데. 그러니까 개별 그 호실이 예를 들어서 뭐 2억 가치가 있다면 예. 거기 이제 그 가치의 막 절반 정도라고 하면 1억씩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해주고. 예, 그거 그게 담보로. 뭐 보통 일반적인 경우의 대출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온 공동담보라는 건 그렇게 대출 안 해주고 예를 들어서 뭐 101호부터 105호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5채를 묶으면 묶어서 10억으로 치자. 네, 이제 묶어서 뭐 아. 이제 과거에는 뭐 10억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고 치고 한 5억 정도를 해줬는데 예. 이렇게 묶어서도 약간 대출 금액을 줄여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 대출을 해줬다고 해요. 한 채만 달랑 담보 잡고는 불안해서 못 빌려주겠다.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당신이 거죠. 갖고 있는 빌라 또 보여줘봐. 네. 옆집도 갖고 있네? 당신 업자야? 네, 업자입니다. 네. 그러면 다 담보 갖고 오세요. 그렇게. 이게 이제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에서 이제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요구했을 수도 있고 예. 집주인이 이런 방식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조금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 네. 금융기관에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 21년, 22년 지나면서 부동산 대출 엄청 쪼였잖아요. 예. 그래서 은행권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런 시장에도 대출을 자주 잘 해줬어요. 빌라나 뭐 오피스텔 지어서 뭐 그게 이제 짓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그걸 담보로 다른 사업장에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예. 그 해당 그 건물에 이제 필요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 당시에는 그 개별 호수마다 그 평가를 해서 뭐 한 호에 뭐 2억씩 해서 뭐 통으로 뭐 40억을 빌려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출을 잘 해줬는데 예. 대출 규제가 강해지면서 그런 식의 대출을 잘 안 해줬다고 해요, 은행권에서.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이제 제2금융권으로 넘어왔는데 예. 제2금융권도 예전만큼 대출을 안 해주고 옛날에는 뭐 하나 갖고 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2억 이렇게 해줬는데 야 그걸로 너무 불안해. 한 5채 갖고 와봐. 그러면 예전에 해주던 거 한 70% 정도 해줄게.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묶어서 대출을 해준 뭐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집주인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묶으면 네. 대출 금액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 집주인이 아니라 집들을 다 갖고 있는 빌라 예. 건설하는 분이죠. 예. 그렇죠. 그게 이제 빌라 주인. 그분은 이제 나중에 빌라 주인. 분양을 하건, 그러니까 일단 그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하면 이거 일단은 그 전에 빌린 대출을 꺼야 되니까 예. 대환 대출을 받습니다. 근데 대환 대출을 받으니 과거에는 말씀드렸듯이 쉽게 해줬는데 요즘에 안 해주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개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빌라 한 채가 한 호실이 네, 그러니까 호실이 아니라 101호니까 서로 각각 다 빌라 하나들이죠. 네, 네. 뭐 그렇게 근데 업자는 다 갖고 있으니까 예, 네.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01호 담보 맡기고 5천 네. 빌리고 102호 담보 맡기고 5천 빌리고 이러지 말고 네. 6개를 통으로 담보를 맡기고 네. 5, 6에 30, 3억을 빌려줘. 네, 뭐 그런 네, 식이 네. 있겠죠. 뭐 통이니까 3억 5천 빌려줘. 뭐 그건 이런 알겠습니다. 식으로. 근데 하여튼 그거보다 리스크를 좀 강화하기 때문에 좀 덜 빌려줬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제 묶어서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게 이번에 근데 대출 문제가 자기하고-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예. 1층에 들어간 세입자는 자기 층에 5채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한 전체가 뭐 한 20채 정도 있고 예. 전체적인 가치는 뭐 한 30억 정도 된다고 쳐요. 예. 근데 이 1층 5채에 대해서 한 5, 6억 정도의 이제 대출이 공동담보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101호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포함돼서 빌려준 그 5채 101호부터 105호까지 대출 그 공동담보만 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201호부터 뭐 220호까지 그 15채 대출이 더 다른 공동담보로 또 잡혀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자기가 확인하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중개사 말 믿고 30억짜리 건물에 대출이 한 5, 6억밖에 없으니까 이 건물은 안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계약을 유도하면 뭐 생각해 보니까 뭐 30억에 이거 우리 뭐 공동담보로 한 5, 6억 잡혀 있어도 뭐 큰 문제는 없겠네. 예. 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예.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위에 건물도 다 대출이 풀로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담보라는 게 생기면서 예. 세입자들은 내 공동담보에 해당되는 대출만 볼 수 있는 건데. 네. 훨씬 더 큰 대출이 뒤에 숨겨져 있었는데 그걸 이제 뭐 캐치를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중개사가 그걸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수원 전세 사기 지금 이 피해자만 한 400명 정도 되는데 예. 뭐 이분이 이제 총 800채를 갖고 있었고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의 공동담보 대출을 깔고 들어갔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피해자가 더 나올 수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거는 말이죠. 네. 아파트로 치면 네. 3동 402호를 내가 살려고 했더니 3동 402호가 401호, 402호, 501호, 502호와 공동으로 담보가 묶여 있더라. 네. 근데 아파트 값은 한 5억인데 공동으로 묶여서 한 15억이 묶여 있더라. 네. 그런 상황과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파트가 몇 층짜리? 20층짜리 아파트네? 그럼 다 합치면 이게 얼마일까라고 생각해 보고 그만하면 됐네라고 얘기한 거니까 왜 건물 전체를 왜 그 금액이 얼마짜리인지를 봤을까요? 참 그 중개사가 그게 설명하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른 대출이 없더라도 예. 그러니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 이렇게 쭉 있는 예. 뭐 12층짜리 아파트라고 봅시다. 빌라로 뭐 어쨌든 아파트나 빌라나 마찬가지로 호실별로 소유권 있는 건 똑같으니까. 예. 근데 내 집을 등기부 등본 띄워봤더니 공동담보가 잡혀 있어서 잡혀 있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의 집값보다 담보 금액이 더 크겠죠. 예. 공동담보니까. 예. 그 말은 나는 그럼 이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야지. 이 전체가 주인이 하나고 나머지까지 다 합치면 충분히 이 전세금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다른 거에 대출이 없더라도 그렇지. 어느 날 이 집주인이 이 집 팔고 가버리면 나머지는 또 각자 개인이니까 마치 전셋집 들어가려는데 아유 저 집주인이 주식이 삼성전자 주식이 10억 예, 원어치나 예. 있어요. 하는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거 그러니까요. 이게 좀 맞아요. 맞는 지적인 게 자기 집이 예를 들어서 2억인데 예. 자기 집을 포함하여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
대출이 대출이 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식의 공동담보주택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그 근저당을 말소하고 들어가는 조건이 대부분이거든요. 예, 예.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피해자들이 이제 2030 청년 세대고 잘 모르니까. 예, 잘 모르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뭐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네. 이 임대사업자가 뭐 법인만 뭐 18개를 세우고 이분 아들이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이 자기 건물 그 부모 건물에 대해서 공인중개를 했다는 이제 중개를 했다는 의혹을 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죠. 아 이분 수원에서 장사 하루 이틀 하신 분 아니고 떼부자야. 그리고 뭐 당신 거기 근저당 설정돼 있는 게 뭐 한 5, 6억인데 이 건물 팔면 뭐 30억은 거뜬히 나오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면 사실 초년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기도 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서로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식으로 야 이거 문제 없어 이 동네 뭐 다 그렇게 해요 라고 이제 강하게 이제 얘기를 권유를 하면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분위기에 쓸려서 계약했을 가능성이 꽤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도 그렇게 많이 이제 하소연을 하세요. 그렇게 예. 설명을 들었다. 네. 아이고. 근데 이거는 설명을 들어도 글쎄요. 그러니까 그 중개한 중개사가 그렇게 설명했으면 중개사가 네. 당연히 책임이 문제가 좀 있을 것 있겠으나. 같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조금 이상한 컨셉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거의 보이스피싱 수준인데요. 아니 근데 이제 그 현장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30 세대들이 그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예.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건 안 돼 있습니까? 전세 보험 이게 보통 요즘 청년들도 네. 잘 몰라도 네. 특히 위험한 전세도 이게 보험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그거 보통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그거 돼 있으면 괜찮아요. 뭐 근데 여기 어쨌든 보증 보험이 되니까. 네, 근데 여기도 좀 조금 저도 이해가 잘 안 됐던 게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아서 예. 이제 일단 그거에 대한 이제 요구를 안 했 경우도 있고 예.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세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 뭐 가입할게요 하고 이제 차일피일 물다가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특약을 좀 믿은 분들도 계시다는데 예. 특약에다가 이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에는 예. 이 계약 무효로 하고 전세보금을 돌려받겠습니다라는 내용을 이제 특약에 넣었지만 예. 이제 돈 건너가고 나면 네. 아. 이제 특약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집주인이 줘야 되는데 네. 집주인이 사실 뭐 배째라 이렇게 하면 그 이제 그렇지. 민사소송을 해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지금 돈이 없어서 막 이제 갖고 있는 건물들이 막 경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전세금을 당연히 이제 돌려주지 않았고 뭐 그런 분들이 이제 특약을 믿었다가 이제 피해를 입으신 거죠.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야다 아이고야. 근데 이 보증보험이라는 게요. 네. 세입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있어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계약하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아니요. 당연히 당연히 네가 계약을 해야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사람아. 도장 찍어.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하고 가입을 안 해버리는구나. 근데 이제 일단 뭐 그게 이제 그런 빈틈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해야지 이제 전세 보증보험 신청이 되고 예. 그 신청하는 기간에 이제 심사를 하니까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결과적으로 잔금 치른 다음에 전세 보증 가입 여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어디 의원실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1년에 한 2,000건 정도가 네. 그렇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예. 가입이 이제 뭐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뭐 1년에 한 20만 건 정도 보증보험을 하니까 뭐 보증보험 회사에서도 너무 위험하다 이거는 허그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조건이 안 맞거나. 근데 이제 허그 설명은 이런 조건들이 다 이제 사전에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보증보험을 신청할 경우에 어느 정도 이제 될지 안 될지 그다음에 뭐 허그 지사 같은 데서 상담을 하니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절 나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임대인의 이제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허그에서 보증해주지 못하는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전적으로 알 수가 없긴 한데 그런 경우에도 지금 뭐 안심 전세 앱이라든지 이제 연말쯤 되면 아마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제 공개를 하게끔 법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 걸로 이제 충분히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허그에서는 뭐 이 지금의 제도로서 충분히 이제 이런 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럼 장 기자님, 네. 공동보험이 있는 경우에 그런 임대는 네. 공동담보. 공동담보, 네. 공동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네. 요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고 일단 의심을 해보는 게 상식적입니까? 그렇죠. 그거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내가 보이는 거는 요만큼이지만 요 네.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른다. 왜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본인의 등기부 등본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 그 건물에 대해서 그 어떤 저기 대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뭐 있긴 하다고 했는데 제가 그걸 이제 파악을 못했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 당연히 이제 그 동네 공인중개사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자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예. 뭐 새로 지은 새 빌라, 예. 뭐 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공동담보가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집은 아무리 조건이 뭐 주변보다 싸거나 이렇다고 해도 이제 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동담보가 있는 예, 데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뭐 50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집을 지어서 예. 분양을 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갚아야 되는데 갚질 않고 뭐 이 돈을 예. 갖고 뭐 다른 집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활용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선순위 대출이 이미 잡혀 있는 상황에서 예. 세입자분들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뭐 경매로 넘어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 자기들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러니까 뭐 특히 제2금융권에 이런 공동담보가 잡혀 있는 물건이라면 예.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되게 큰 그런 거죠. 공동담보든 뭐든 네.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공동담보가 있는데도 뭐 안전한 편인 음.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공동담보가 있어도 만약 예를 들어서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의 공동담보라면 예. 그 금액이 이제 전체 그 집 가격보다 낮은 거잖아요. 예. 뭐 그런 경우에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해서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입이 거절될 정도로 대출이 많은 상품에 들어간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대부분 이제 전세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없을 정도로 대출을 많이 받은 곳들이었으니까 예.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공동담보가 네, 네. 아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동담보는 조심해라. 5채가 공동담보로 해서 5억 원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나는 1억 원만 최악의 경우 뜯기는 거냐 아니면 5억 원을 뜯기는 뜯기는 거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뜯깁니까? 5억 원을 뜯기겠지. 네. 공동으로 돼 있으니까. 네. 그냥 1억 원만 뜯길 것 같은데요. 1억 원만 뜯기. 그러니까 연대 보증이냐 어. 공동 보증이냐의 차이니까요. 1억 원만 뜯게요? 5집으로 묶여 있으면. 5집으로 묶여 있으면 어. 제 생각엔 그 5집을 다 경매로 넘깁니다. 일단 예. 5집이 낙찰이 이제 순서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5집 낙찰될 때까지 다 기다려. 어. 그래서 얼마에 낙찰됐나 봐. 어. 그런 다음에 그 뭐 낙찰금을 다 3억이 더 해. 예, 예. 그런 다음에 빚진 돈이 얼마지? 그걸 띄어. 그런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근데 그때 n분의 1을 하는지 각각의 공시지가로 나누는지 그것도 애매하네. 진짜 애매하네요. 어. 아마 그거는 예전에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아마 안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예. 예. 안분이라 하면 그 집집만 5채면 네. 5분의 1로 안분이냐 네. n분의 1로 아니면 100평짜리 집, 10평짜리 집, 10평짜리 집이었는데 3분의 1씩 안분하는 거냐 뭐 애매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럴 경우에는 세입자 과실이 더 큰 걸로 보통은 공인중개사 과실을 한 4, 뭐 세입자 과실을 6, 이 보는데. 정도로 판결을 하네요 보니까. 요거는 요 정도는 네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야 된다. 중개사도 잘못했는데 본인도 들어갈 때 확인해야지. 중개사 말만 믿었다고 하면 어떡하냐라는 거죠. 뭘 더 확인하면 됩니까? 그러면 뭘 더 확인하면 돼요, 그럼? 뭐 그런 리스크가 있으면 하면 하지 안 돼요. 마요? 그냥 하지 마.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마. 에이 근데 집이 그래도 리스크가 좀 그게 있어도 그러니까 그 싸다고 생각해서 한 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괜찮으니까. 여유가 있으면은 다른 데로 갔겠죠. 근데 그래. 갖고 뭐 있는 돈은 없고. 그 전세로 사시면서 보증금을 그나마 지키시려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단 뭐 전세 보증 보험이 가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안 되면 사실은 보증금을 좀 많이 낮춰서 예를 들어서 뭐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이제 낮추고 월세를 조금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뭐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서울의 서울 기준으로 한 전세 보증금이 한 1억 3,500만 원인가 이하인 경우에 이제 이런 경매로 이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예. 5,500만 원인가까지는 보장해 주거든요. 먼저 주거든요. 뭐 그런 그 범위 안에 이제 보증금을 낮춘다고 하면 뭐 네, 이제 예금자 보험처럼. 네, 아무래도 조금은 안심은 되겠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동 보증 이런 게 있군요. 예, 이게 이제 저 문제는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빌라 많이 지으시는 분들이 예. 이분 혼자만 이렇게 거기서 공동담보로 빌렸을 것 같진 않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찾아본 바에 의하면 네. 5채가 공동담보로 묶여서 5억을 빌렸는데 그 돈 못 갚아서 경매에 들어가면 5채가 공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5채 다 팔릴 때까지 일단 기다립니다. 근데 그 5채가 팔린 거였어요. 5채가 합해서 10억에 팔렸잖아요. 네. 그럼 5억 빚 갚고 5억을 남았으니까 이제 여기에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다음 후순이면 그분들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줄 때는 낙찰 가격으로 집집마다 낙찰 101호는 8천만 원에 낙찰됐는데 102호는 1억에 낙찰됐네. 그러면 8대 10의 비율로 남는 돈을 나눠준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뭐 그렇게 나눠줬을 때 내 집이 안전하냐를 보려면 공동담보로 묶여 있는 다른 집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또 확인해야 되는 거라 복잡한 계산이긴 합니다.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네. 그냥 안 하는 게 그냥 맞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문제가 된 그 빌라 수원 빌라왕만 이렇게 대출을 빌렸을까 싶긴 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이제 업자들도 이런 비슷한 대출을 많이 빌렸을 테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제 그런 분들의 대출도 이제 뭐 터질 수도 있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군요. 감정평가 비율에 대충 낙찰이 비율이 비슷하겠으나 네. 아무튼 네. 경매 넘어갈 때 감정평가 금액에 비례해서 나눠준다. 알겠습니다. 자, 조심합시다. 네. 근데 이거 아유, 정말 참. 자, 알겠습니다. 장수원 기자님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